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뉴스 공장 2월 8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장중에 4% 정도 급등이 나오면서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습니다. 옵션 만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보면 어제는 장대 음봉이 나왔고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죠. 변동성이 정말 끝내주는 파동입니다. 파생 쪽에 매매하신 분들은 정말 스릴 있고 재밌는 포지션만 잘 맞으냐면 급등의 수익 부분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마진콜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개인들의 물량 부분 털렸고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은 반대 상향 포지션 부분들을 잡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일단 그 수익 실현 부분들에 대해서 차익 포지션 부분들을 가져가는 모습이 좀 나왔다. 그 부분하고 오늘 이제 이 불확실성 두 가지 부분에서 첫 번째 그 옵션 만기가 끝났고 두 번째 아침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산안 관련된 부분 합의가 됐습니다. 물론 남아 있습니다. 아직 표결이 끝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상원이라든지 양쪽 지도부 쪽에서 합의 부분들 한 거기 때문에 크게 불확실성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년 예산안 부분들의 표결이 진행돼야지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성 하나가 남았다는 얘기를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요즘에 뭐 최근 한 2주 정도부터 이번 주 내내 각 여는 총재들의 연설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에까지 해서 여는 총재의 발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명 중에 최소한 1명 정도는 시장에 뭐 금리 인상 속도 관련된 부분들에 코멘트 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좀 높겠죠. 어차피 옵션 만기 때문에 최근 단기 변동성 부분의 급등락 부분들이 진행되는 흐름, 기술적으로 저가 매수 부분도 들어올 위치이고 우리는 일단 여기에서 선발대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의 낙폭 과대에 따라서 그 선발대 매수 부분들을 보냈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그 부분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우리가 오늘 2월 8일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그 설날이죠. 설날인데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남아있는 불확실성은 무언가 있을까? 2월 달에 우리가 예산안 부분들이 통과된다는 가정을 일단 깔아놓고 어제 마감 브리핑 동영상 버전으로 올려드렸고 아침에 모닝 브리핑도 동영상 버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특히 마감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그 코멘트 중에 시장 길들이기 전략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 첫 번째 이제 2월 말까지 시장에서 계속 여기에 A 주시하면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 이걸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 예로 어제 말씀드렸던 게 엘렌 그레스펀이 취임 후에 2달 만에 1987년도죠. 10월 달에 블랙 몬데이가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블랙 몬데이가 진행이 되면서 거의 뭐 폭락이 좀 나왔죠. 그리고 버냉키 역시 취임 후에 2006년도도 취임했는데 2007년도, 2008년도 아시다시피 뭐 시장 전체적으로 급락 파동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버냉키는 처음에 버냉키 콜 관련된 부분, 버냉키가 얘기할 때마다 급등락 부분들을 뭐 말을 자꾸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흐름 부분이 되다가 나중에는 시장 친화적인 발언으로 바뀌었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시장 길들이기, 그 다음 연주 이 의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연준 의장의 뭐 시장 길들이기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연준 의장 길들이기 전략 부분들이 자금적인 측면에서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이런 내용이 국내에서는 대주주 미국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세금 부과 관련된 내용이 보이콧을 하면서 처리가 되는 그런 흐름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2월 말에 이거 관련된 내용 부분들이 좀 있어요. 28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이 첫 번째 거의 마지막 주죠. 의회 반기 통화정책 보고 취임을 공식석상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이라든지 경기 발언 관련된 내용 부분들을 코멘트를 할 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부분들, 예산안과 별도로 전체적인 부채 한도 있죠. 전체적인 부채 한도가 지금 그 수준 2017년도에 20.5조 원 달러를 설정을 해놨는데, 이게 거의 2월 말까지 지금 그 가이드라인을 지금 근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가 GDP 대비 77%랍니다. 그래서 추가 입법 없이도 이대로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10년 뒤에는 GDP의 97%까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 어제 이거와 별도로 단기 2년 예산안에서 국방하고 비국방 예산의 상한을 동시 증액 부분들 진행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셧다운 진행되는 내용 자체가 11월 중간선거 부분에서 둘 다 그렇게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2년 예산안 부분들을 합의를 한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컨센서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카 프로그램이라든지 멕시코 장벽 관련된 내용은 밑으로 잠깐 수면화를 가려앉고, 우리나라 정치권이나 미국 정치권이나 크게 다른 바 없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패를 얻기 위해서 보이콧을 하는 그런 추세 부분들은 크게 변화되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2월 50만 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예산안 합의 부분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은 합의가 됐으니까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표결 부분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시장 길들이기 전략에 의해서 연준 의장 28일 날 파월 의장의 공식석상의 통화정책 경기 발언, 아마 시장에서 이렇게 변동폭 자체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반하는 코멘트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부채 한도 그 데드라인이죠. 부채 한도의 수준 부분들을 올리는지 내리는지, 이 협상 부분이 2월 말까지 예정이 좀 돼 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2월 달에 남아있는 불확실성은 두 가지로 꼽는다 하면 두 가지가 남아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러다 가면 지수상으로 보면 시간상으로 한 2주 정도 남아있죠. 연휴가 다음 주 목, 금, 토 이틀만 휴목이기 때문에 올 하 수는 정상적으로 시장 자체가 열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작은 박스권 부분들을 만들고 다시 여기에 출렁거린 부분들을 만들지, 아니면 말씀을 우리가 예상대로 그게 하나의 시나리오고, 아니면 두 번째로 신형 부분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한번 흔드는 파동, 흔들어서 신용 물량을 더 털어내면서 떨고 내기 부분들을 진행할지, 이 부분은 장중 수급 관련된 부분에 영향 부분들을 반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대용주 라인 부분들은 조금씩 선발대를 보내는 역할 부분들 그대로 유지를 하겠고, 조만간 ETF 쪽을, 그건 어차피 보면 우리가 달러라든지 국채 움직임을 보면서 ETF의 투자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어디 정도 선에서 터닝 포인트가 나올 건가, 이 포인트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반등의 선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만약에 5개를 보낸다 하면 하나, 2개 정도 보내놓고 나머지의 물량 부분들을 대기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보시면 코스닥이 4% 정도 급등이 진행,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죠. SK하이닉스도 거의 4% 정도 근접 상승 부분들이 진행됐어요. 어제 대만 사건 부분들 얘기를 드렸고, IT 전기전자 쪽 너무 과하게 제가 이렇게 IT 너무 과하다는 표현을 좀 할 때도 있네요. 작년에도 한 2번 정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긴 합니다만은 단기 반등 정도가 나올 타이밍 부분들이 좀 된 것 같다 라는 얘기하고, 시장에서 오늘 급등 부분들 이끌었던 부분들은 셀트리온이 상장 이전 부분들을 하는데, 여기에 그 바이오 쪽 셀트리온 공백을 메꾸는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의 금융투자라든지 투신 쪽에 자금이 유입이 좀 되면서 단기 슈팅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단기 플레이 부분들이 진행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유가가 지금 저는 아침 브리핑에서 60달러 선 하회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60달러를 하회하기 위해서는 특히 미국의 원유 생산의 물량 자체가 사상 최고치 부분들을 찍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하락 부분들이 진행될 가능성 자체가 좀 크다. 그래서 이번 달은 2월 달은 우리가 시장판, 물론 3월 달에 FOMC 금리 인상 회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 미국 국채 금리 자체도 잘하면
시장에서 최대 공포 부분들은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의 인덱스 부분들 잡고 봤을 때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 자체를 지금 2.8% 정도 최근에 그 고점 돌파 부분들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3% 정도, 2.9, 3%에 근접하는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시장은 단기 그 국채 수익률의 단기 고점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일단 체크만 해 두십시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서 반전 포인트가 나올 경우는 매매 포인트를 좀 더 과감하게 지수 접근으로 우리가 관심권을 둘 가능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장 브리핑 부분에서 정리를 해둔다면 장중에 어제는 장대 음봉 나있던 코스닥, 오늘은 사이드카가 발생하면서 급등 부분들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변동성 장세죠. 그리고 여기에 2월 말에 계속 지수 플레이 변동성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을 때 우리가 체크, 제일 마이너스 되는 요건 부분들을 미리 설정해 놓고 그 이상만 된다고 하면 시장 계속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28일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는 뭐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 길들이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우리가 옵션 만기라는 선물 동시 만기에 그 전에 장중에 변동성이 크면 오늘처럼 막상 옵션 만기에는 큰 변동성이 없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이미 길들이기 위한 하나의 큰 진폭 부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28일날 파월 연준 의장은 시장 친화적인 발언의 가능성 자체가 더 높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연준 그 단기 예산안의 합의 부분들이 됐지만 표결로 진행되는지,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하루 정도 내면 그 결과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3일의 연준 의장 코멘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여기에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그 방향 부분들 이번 주 내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강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냥 뭐 그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만약에 그 밑에 방향으로 변동성이 컸다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반대적인 측면에서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관점 부분도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2월 8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어제는 장대 음봉, 오늘은 4%의 급등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코스닥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